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신청자분들께는 메일 발송을 다 드렸으니까 메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3종목만 확인할 건데요.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 200, 나스닥 이렇게 3종목만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3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꼭 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여기서 5파로 하락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5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RSI 스토캐스틱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다시 하락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긴 꼬리를 위에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이런 식으로 매도 압력을 더 받고 있다. 일본 기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RSI는 현재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고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파동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에서 또다시 한번 금리차 역전으로 갈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10년물 금리 하락폭이 훨씬 더 크고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과 이정표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이유가 하나의 그래프만 보고 혹은 하나의 시황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황 간의 연결관계가 있고 지표 간의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 간의 연결관계를 함께 해석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은 증시에선 호재죠.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와중에는 증시가 다시 한번 조금씩은 반등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시황에서 지금은 반등이다. 반등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왜 계속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할 거다. 상승하는 파동이 장기적인 5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현재와 같이 돈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굉장한 취약성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장이 짓눌릴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는 와중인 현재는 반등을 조금은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 200을 보자면요. 코스피 200은 해당 지표와 마찬가지로 같은 해석을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저는 어떤 파동이 되었든 간에 여기서 반등을 일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해석을 생각해 보자면 여기가 3-2파로 보고 있기 때문에 5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 파동이 여기서 갭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올라가서 360 근처 이 어디 구간에서도 조정을 받아서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차 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붉은색 영역 350 전후겠네요. 이 구간 영역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급락을 했죠. 여기서는 나스닥 영향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여기서 나스닥이 대략 5% 정도? 5% 정도 굉장히 큰 급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갭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기 있는 갭 구간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테스트를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 그리고 RSI는 아직 상단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파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황들과 다른 지표들 간의 연결관계를 봤을 때는 현재는 절대 쉽지 않다. 많이 쉽지 않은 시황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시황 해석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계실 것 같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트레이더시든 장기적으로 저와 같은 장기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든 어느 분들이든 시장 상황을 읽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 각각이 보시는 지표들이나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떤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파동도 제가 봤을 때는 5파동은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는 당연히 장단기 금리 차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동, 방금 보여드렸던 5파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는 현재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코스피 200 인버스인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선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6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 하락이에요. 인버스니까 당연히 여기를 다시 플러스를 보게 되면 선물은 2.2% 상승, 현물은 1.76% 상승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0.5% 정도의 차이가 일단 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현재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 여력이 더 있다. 즉 여기에 있는 갭 구간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기준을 보시게 되면 30년 상승 추세대의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또 몇 번 또 테스트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RSI 스토캐스틱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스토캐스틱은 신호가 일부 겹쳤지만 RSI는 기존에 비해서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즉 파동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3파가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맞는 것 같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봉 기준을 보게 되면 주봉 기준도 굉장히 저조한 낮은 상태의 변동률을 보이다가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했고 확인을 한 상황이긴 한데 얼마만큼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여기 보조지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360 전후 혹은 많이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올라가는 폭이나 형태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360에서 36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RSI 같은 경우는 현재 중심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RSI, 스토캐스틱 모두 이런 식으로 과매도권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크게 3파로 내려오는 전형적인 3파 형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내려오면서 전형적인 3파 형태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주부터는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얼마만큼 올라올지 얼마만큼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이 시나리오는 장단기 금리차와 다른 이정표들을 보면서 내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30년의 파동 해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지표가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가 반등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든지 크게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여기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시가 1.76% 정도 상승하는 와중에도 환율은 0.8%가 다시 올라가서 1273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신호가 현재 맞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면,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표들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딘가 흐트러져서 신호가 좀 해석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호의 해석이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맞느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데이터상으로
현재 본인이 취하고 계신 포지션을 바꿀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 수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셨을 때 현재 포지션을 바꿀 만한 어떠한 데이터 근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포지션을 청산하실지 갈아타실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기준으로 근거가 필요하다.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닉셀을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일부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온다. 그러면 마일스톤 H의 얘기대로 여기 올라올 때까지 더 기다릴 것이냐? 제가 보고 있는 뷰는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385 끝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 틀린 말 아닙니다. 파동의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감으로 또는 파동이 이러니까 그런 건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파형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다른 이정표들이나 지표들을 보고 종합적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넘어가기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이 1.76% 정도 상승할 때 다른 종목들은 2% 최소한 1%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0.74%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코스피 200의 대부분의 종목을 이끈 것은 주요 종목인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중소형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의 1등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 다른 종목이 올라갔다면 이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세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는 형태로 보자면 어디가 되었든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어제 지황을 보시게 되면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현재 해석상에서 배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 78%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을 받고 그냥 하락을 해버렸어요. 하락을 해버리면서 11,600대 기존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점을 현재 깨고 내려가 버렸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표들 분석 툴 같은 경우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속적으로 현재 기존에 봐왔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파동도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도 해석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석 파동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파동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 파동의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있어요. 간단히 보자면 기존에는 2파 파동이 이런 식으로 돼서라도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봤는데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반등 파동 형태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더라도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현재 이 파동이 조정 파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즉 1파, 2파 이런 식의 2파가 아니라 여기서 1파, 2파, 3파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향후에 파동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1파, 2파, 3-1파, 3-2파 그리고 3-3파로 내려가면서 큰 파동을 만든다 라고 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싱크로 하락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와 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3-1파가 종료되고 3-2파 구간에 있죠. 올라가는 3-2파 구간에 있고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이 미국 파동이 그려진다고 하면 미국도 언제가 되었든 3-2파가 올라오면서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서 2파 파동이 불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현재 파동 자체가 3-1파, 3-2파로 여기서 이미 조정은 끝났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3-2파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파동과 현재 보고 있는 2파 반등 이후에 3-1, 3-2는 모양은 같아요. 다만 여기서 올라오는 파동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2파 조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3, 3, 5파로 봤고요. 여기가 3파든 5파든 끝은 5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존 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여기서 하락을 멈추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파동의 뷰는 이렇습니다. 1파, 2파, 3-1파, 3-2파, 3-1파로 바뀌었고 여기가 3-2파가 되는 거예요. 3-2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파 파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존 뷰는 5파였고 여기서는 지금 3파 파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디서 3파 파동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변경된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떻게든 여기서든 또 3파가 올라와야 될 겁니다. 물론 3파 파동 자체도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535가 올라올지 335가 올라올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 파동뷰의 해석이 바뀌긴 했지만 하락 중 반등인 거는 똑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존 뷰든 현재 지금 보여드렸던 뷰든 하락 중 반등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바뀐 뷰로 그렇게 되면 보자면 여기가 지금 5파로 내려오고 있어요. 5파로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이 5파도 해석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세 번째 여기까지죠. 물론 연장 파동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옵션이긴 한데 연장 파동 중에서도 굉장히 색다른 형태고 해석이 난해한 파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연장 파동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3-1파로 볼 수 있다. 어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저점을 깨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동이 3-1파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겁니다. 보조지표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게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3파의 근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정파동 중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옵션을 봤을 때 옵션의 뷰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어제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 형태를 보고 저는 판단의 근거를 수정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저는 반등이 과매도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RSI도 현재 과매도권에 일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3-1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더 생긴 거예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 그리고 시그널이 겹치지 않고 더 넓어지고 있죠. 확산도는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1파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더 강력하게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의 어느 정도 상태를 보시면서 SQQQ를 매수하실 분들은 반등하는 시점을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을 3-2파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반등을 할 거예요. 반등을 할 거니까 반등하는 와중에 파형을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올라갈 것이니 보이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여기서 혹은 여기서부터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현재 비율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파형 형태를 보시면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국 시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스닥은 0.34%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 0.17%, 아마존 0.25% 이렇게밖에 안 올랐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락.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6% 정도의 큰 하락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테슬라나 개별 종목을 보여드리지 않는데 저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붉은색,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붉은색 구간을 전부 다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 종목도 3파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종목을 깨고 내려갔지만 아주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일부 반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등폭은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파형을 보면서.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기준으로 기존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파형을 보는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게시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황을 해당 주차에 올리는 건 이번 주까지고요. 차주부터는
교육 신청해 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시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늦은 시황이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니까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